제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 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적인 우리 디톡스탁의 최고의 전문가 정진 전문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2주 만에 뵙죠. 자, 오늘 우리 증시 카페 시간인데요.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맛집, 맛있는 맛집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투자 맛집 정진 대표 투자 맛집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정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내 대박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또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투자 맛집으로 딱 짠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이 전일 2.2조 원을 대량 매도한 데 이어서 오늘 또 2.9조 원을 추가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틀 연속 빠지면서 내 계좌도 많이 흘러내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시장이 빠짐에 내 계좌가 너무 파랗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그리고 이 전문가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인기 전문가 우리 정진 대표님 모셨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을까요? 그렇죠. 한 뭐 3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달은 거짓말이고 한 2주 만에 뵙네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저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맛집, 투자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어린이날 때문에 쉬었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섹터 공략해드렸던 섹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나운서님? 그럼요. 예, 네. 엄청나게 철강sek터 공략드렸죠. 맞아요. 모든 종목들이 정말 2주 안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단연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의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또 준비해갖고 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맞습니다. 참 배 아플 정도로 시장이 떨어졌는데 우리 정진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언급하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라 하는 사실상 10종목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게 이 시장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오늘 정진 전문가님 모셨고요. 배 아플 정도로 정말 셈이 날 정도로 계좌에 빨간불을 기가 막히게 켜주고 있는 전문가님입니다. 정말 이 최고의 인기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내 계좌에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우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가 보이시고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정진 맛집, 정진 대표, 투자 맛집이라고 8글자 딱 하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 정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핸드폰 카메라를 지금 빨리 켜시길 바랄게요. 자, TV 화면에 딱 하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 QR코드가 알아서 무료 톡방으로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바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참 쉬운 방법이에요. 최첨단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이 전문가가 대체 그간 쉬면서 얼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게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진 전문가님을 만났으니까요. 자, 전문가님. 참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정진 전문가님 제가 방송 전에 어린이날에 왜 쉬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정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봐주셨습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공략 포인트로 줬던 종목들이 이렇게 다 오를 수 있는지, 이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홀로 웃고 계세요. 두말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이 방송마다, 생방송마다 섹터별로 이 관심 종목 5개씩을 추천해 줬습니다. 보세요. 너무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업데이트한 최근의 종목들만 너무 많아서 다 우리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종목들만 해도 저 정도입니다. 100%, 118%도 있고요. 뭐 80%도 있고요. 125%도 있고요. 뭐 너무 많아요. 철강주는 다 올랐어요. 이 철강주 언급했던 10종목이 다 올랐거든요. 정말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잘하셨어요. 뭐 말이 안 나와요. 소감이 어떠세요, 전문가님? 소감이요? 어떻게 한 종목도 안 빼고 어떻게 이렇게 다 오를 수가 있죠? 워낙 섹터 공략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많이 매매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철강 섹터가 워낙에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굉장히 이러한 하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분주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수익들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쉬었으니까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섹터 공략을 철강을 다시 해야 된다. 아직 덜 오른 이미 그 전에 3월 달에 맞아요. 공략했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100%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섹터 전반의 강세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5종목을 아무래도 좀 저희가 전략집에서 좀 배포를 해드렸는데 방송에서는 딱 2종목만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심 종목이 바로 이제 DSR 제강이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 DSR 제강, 오늘 일봉 평균 흐름인데요. 주가 흐름인데요. 제가 방송이 이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지금 이 시간 8시요. 저녁 8시에 방송을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부터는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 전략집을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네. 전략집 안에 5가지의 종목을 제가 딱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좀 약세를 시장 강세를 보였지만 철강주들은 굉장히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기회다라고 좀 노란톡 메신저에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일주일도 안 돼서 단 5일 만에 정말 DSR 제강이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단 5일 만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네, 어저께였죠. 어저께 20% 넘게 급등하면서 정말 단 5일 만에 30%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DSR 제강이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또 재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치 테마 성향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이 바로 이제 화인 베슬이었거든요. 화인 베슬은 정말 빨리 올라갔어요. 정말 단시간에 한 이틀 만에 갔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서 딱 방송한 날이 요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날이었구나. 방송한 날 좀 많이 급락을 보였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 21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깃발 패턴 얘기 드리면서 이거는 추세 자체가 상방 추세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눌렸을 때마다 모아 가셔라, 담아 가셔라라고 좀 굉장히 좋은 관심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보합세를 보였지만 정말 금요일이었죠. 딱 이틀 만에 하루만이었죠.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 날 바로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요. 정말 단기간에 딱 이틀 만에 한 21% 거의 상승을 보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철강 관련주들은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충분히 워낙 철강 가격도 워낙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철강 수요가 너무 지금 막강하게 늘고 있어요. 예,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수요가 많은데 가격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하고 가공하는 회사들 충분히 실적이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2주 동안 한이 많이 맺히셨나 봐요. 내가 이렇게나 잘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한 수익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참 답답하셨나 봐요. 시장에 관련해서 여쭤보기도 이전에 먼저 수익 자랑부터 해주셨던 우리 정진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는요, 저가에서 선취매하는 게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 정말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최고로 잘 잡으시는 분이고요. 10가지의 종목이 10가지가 다 상승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해내고 있고 단 한 번도 실망을 시켜드린 적 없는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지금 시장이 비록 떨어졌으나 내 계좌인 빨간불을 켤 수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이러한 빨간불 당장 내일부터 저희가 켜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내가 잘하는 이런 종목에 너무 좋은 단가까지 오늘 3종 세트로 전부 다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을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철강 섹터를 얘기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좀 대형주 쪽으로 움직임을 말씀하셨다가 중소형주도 또 안 갔다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대로 흘러갔고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는 즉 경기 민감주입니다. 우리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가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하고 뭐 인플레이션 불안감 여러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떨어졌다가 오늘 또 뭐 다우랑 S&P가 떨어지면서 민감주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해서 오늘 또 떨어진 거잖아요. 시장이 건강한 조정일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민감주가 그래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주잖아요. 진짜 떨어질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장이 건강한 조정일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지난달 말에도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5월 또 첫째 주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또 추세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많이 하락이냐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제가 아직은 보기에는 충분히 경기 자체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 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었고요. 여기 이후부터 좀 차익 매물,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위험 투자 요 성향이 점점 옅어지면서 오히려 좀 증시에서 자금이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테이퍼링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혹은 연준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지금부터 좀 한 이번 분기 정도는 한 2분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재료가 있고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좀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좀 다시금 반등의 여력이 있고 다시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오히려 다음 분기나 혹은 또 뭐 두세 달 뒤에 하락할 수 있는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또 무기를 만들자라고 제가 지난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무래도 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테이퍼링 이와 더불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졌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또 조금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맞춰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여타부타 우리가 가타부타 할 거 없이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뭐 또 뭔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을까요?
오늘 뭔가 뭐 선물이요? 네, 어떤 왜냐면 선물? 어린이도 아닌데 제가 오랜만에 오셨고 사실 어린이날 때 못 뵀잖아요. 네. 2주 만에 뵀는데 네. 이 종목들이 10종목이 다 올랐어요. 다시 네. 한번 우리 피디님 수익률 표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예요. 이 다 올랐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5종목이 다 올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섹터로 올라갔다고 해도 이렇게 다 오를 수가 없어요. 이게 심지어 최근에 업데이트한 종목만 해도 너무 많아서 이것만 추린 겁니다. 전문가님. 우리 전문가님도 다음 주 쉬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쉬는 날이거든요. 또 2주 후에 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주 동안 우리가 넋놓고 이 계좌에 파란불 지금 흘러내리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건 아니라 이거죠, 전문가님. 네. 2주치 선물을 받아내고 오늘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고민 생각해봐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정말님. 어쨌든 제가 네. 뭐 이번 주부터 좀 공략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뭐 제가 1월서부터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올해는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에 수급이 좀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원자재, 정유, 화학, 그다음에 뭐 식자재, 철강 이러한 업종들 충분히 경기 민감주들 공략을 해야 된다. 한창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저는 이쪽 경기 민감주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경기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그래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오히려 방송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뭘 준비했느냐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석유화학 혹은 철강,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 제가 섹터 공략 때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죠. 섹터 공략이 오히려 2월, 3월 내내 거의 이쪽 분야에 좀 많이 섹터 공략을 맞습니다. 했었는데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주가도 역시 적게는 80%, 많게는 200% 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맞아요. 섹터들이요. 종목들이 말이죠. 매주 제가 섹터 공략을 지금 계속적으로 매 주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2월부터 비철금속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구산업 기억나시죠? 네. 대창, 그다음에 또 뭐 포스코, 엠텍 너무 기억나시죠? 그래서 뭘 준비하셨는지 이 두 달 제가 사이에 다시 두 한번 배가 올랐어요, 여쭤보고 두 있습니다. 배가. 그럼요. 자랑 충분히 많이 하시고 다 그래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그래서 뭘 앞으로 두 준비하셨냐고요. 달, 세 달 전문가님. 내에 충분히 이 정도의 상승 파워가 있는 종목들 혹은 섹터들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여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슬슬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식량 농업기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지난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요. 전월 대비해서 1.7% 상승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전달에는 2% 넘게 상승했고요. 매달마다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자체가 2013년도 이후에 8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에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위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이런 식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런 위기 대응을 관계부처와 기관, 업계 등 지금 아무래도 강화를 하면서 추가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곡물 가격의 상승이 뭐 당연히 소비재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 되겠죠. 점점 소비가 또 위축될 수 있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역발상을 생각해보면 이런 곡물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업체들은 뭐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좀 안 좋더라도 딱 모아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섹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번에 전문가님? 섹터 네. 공략할 섹터는 지난번에 철강 섹터만큼이나 강력한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5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 5분 말을 하는데 동안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뭔가 곡물 제가 얘기를 한 쭉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농업 쭉 얘기를 한 이렇게.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셨다는 걸까요? 그래서 5분 뒤에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5분 뒤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뭘 준비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5분 뒤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철강 관련주만큼 또 오를 수 있는 섹터에 관련해서 또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뭘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오늘 또 이제 무료 방송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맞나요? 무료 방송이요. 네. 네, 무료 방송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시장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도 매일같이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시장 상황을 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좀 야간에 퇴근들 하시고 집에서 좀 쉬실 때 편안하게 좀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이런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편하게 네. 참석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런 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무료 이 방송과 더불어서 또 오늘 또 5분 뒤에 정확한 섹터에 또 이런 전략집을 또 준비하셨으니까요. 시장에 올라감에 따라서 내 계좌도 빨간 꿈이 좀 많이 켜지고 싶다. 여태 말씀했던 섹터와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죠.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방송 끝나면 바로 문 닫습니다. 이 시간 내에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면서 내일 또 시장 아무리 시장 떨어졌어도 내 종목은 오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률 표 보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철강 섹터에서 이제 정말 철강이 철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 관련해서 화인베스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KG 동부제철부터 뭐 부국 철강 그리고 고려 제강까지 워낙에 좋은 종목에 관련해서 15% 이상씩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이 수익 실현을 하면 그만인 우리 정진 전문가님의 깃발 패턴, 깃발 기법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이제 노란 톡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전략집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너무 많아요. 한 종목씩 짧게 저희가 좀 코멘트를 들어보고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뭔지, 준비한 섹터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아까 KG 동부제철도 전략집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 딱 픽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지지난주 방송에 제가 방송에서 딱 철강 섹터 잡고 네. 그다음에 관심 종목 두 종목만 오픈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KG 동부제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정말로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 집 팔아, 돈 팔아 다 때려 박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장난처럼 드렸는데 네. 물론 제 장난식으로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뭐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단기간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거의 한 3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뿌듯해요. 오히려 안 샀다고 하시니까 저는 좀 약 올리는 맛이 있는데 굉장히 좀 즐겁거든요. 그래서 뭐 저 혼자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 때 딱 방송했던 날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날이 방송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팔 패턴에 봤을 때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5일선을 지지될 수 있을 것이고 눌렸다 시장에 따라서 눌렸다 한들 이 철강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센데 이 대형주 정말 동부제철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재무제표상으로도 거의 뭐 상패 위까지 네. 유상증자의 감자에 수차례 했기 때문에 상패 위까지 갔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KG 그룹에서 네. 인수한 이후부터 싹 재무제표가 싹 바뀌었습니다. 흑자까지 전환했고요. 이제 영업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최근 들어 소식으로서는 뭐 칼라 강판에 업계 1위 탈환하게 업계 1위를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제철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 손가락 네 손가락 같은 제철소거든요. 거기 회사인데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됐다. 그 소외된 만큼 이 한과 분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표출할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또 이렇게 주변 지인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는 꽉 강심 종목으로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네.
이 전략집을 주말에 받아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도 감사하다고 어제같이 한 20% 가까이 올랐을 때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수익을 보셨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네. 분들 제가 좀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충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수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매매하지 않았던 분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이 있을 때, 단기 조정이 있을 때 차라리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 KG동부제철 같은 종목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 정진 전문가님밖에 못하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수익 실현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는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저희가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익 자랑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 한 10분이 지나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는요.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언택트들이 시세를 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는 또 이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이런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줬고요. 지금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철강만큼 시세를 줄 수 있고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오늘의 섹터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의 섹터를 벌써 아까 5분 안 된 것 같은데 5분 됐나요? 10분 넘었습니다. 5분이 안 된 것 같아서 10분 제가 넘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아니요? 과거 네. 철강 좀 종목 좀 무슨 얘기 좀 하고 말씀이세요? 싶은데요. 바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네. 원하신다면 그럼요. 제가 어떠한 섹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이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 이 곡물이 말 그대로 식자재 거의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이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혹은 배합 혹은 가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경기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곡물 섹터, 곡물 관련 섹터, 네. 혹은 곡물 관련주 이렇게 위주로 제가 오늘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나운서님께서는 뭐 아시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많죠. 뭐 사료 관련주, 뭐 한일사료, 뭐 현대사료, 뭐 이런 사료 관련주 팜스토리부터 뭐 미래생명자원. 오늘 워낙에 시세를 많이 줬어요. 철강주 쪽에서 조금 쉬어가니까 오늘 비료와 사료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펌핑을 많이 해줬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곡물들이 워낙 네. 많잖아요. 다양하고 많은데 사람이 직접 취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밀, 옥수수, 콩이에요. 네, 이런 주요 곡물의 가격이 상승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식자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돼지, 소, 닭 이러한 네. 축산 농가 있죠. 네, 이런 축산 농가 사료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가축들을 키우게 되면 이러한 사료, 비료 등 많은 키우기 위해서 많은 네. 사료가 들어갑니다. 이 돼지들 혹은 이런 소들이 취식할 수 있는 게 다 곡물 혹은 이런 사료 비료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깃값도 동반 상승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이러한 원자재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 예로 지난 미국하고 한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무역 전쟁 한창 발발했었죠. 그럴 때 중국이 미국의 콩, 옥수수 모든 곡물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최대 생산을 하면 그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어요. 이 중국이 보복 카드로 인해서 이러한 활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에서 수요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지금 모습을 가장 빠르게 좀 보이고 있는 나라가 또한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중국의 급격하게 곡물 수요량 증가가 굉장히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주요 재배지로 남부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폭설로 인해서 생산 차질 그리고 남미 뭐 주요 재배지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급이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사료의 주요 원료로 해당될 수 있는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평균에 톤당 199달러였거든요. 하지만 1분기라서 243달러로 20% 넘게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무려 350달러가 넘습니다. 즉
1분기 대비해서 44%가 추가적으로 더 증가했어요. 네. 작년 대비하면 거진 2배 가까이 80% 이상 좀 증가를 보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달 전쯤인가요? 미국 남부의 폭설로 뭐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 공장 뭐 멈췄다, 셧다운됐다 네. 이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네. 네, 이런 미국의 남부는 따뜻해서 주로 곡물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중국 등 세계에 수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해상 운임비가 정말 컨테이너가 없어서 지금 무역을 못한다 할 정도로 해상 운임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이런 수입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나라별로 수입 확대보다는 지금 비축하고 있는 재고량 혹은 자체 생산의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2분기 역시 국제 곡물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인 곡물 가격의 지속 상승은 아무래도 가공하거나 판매할 제품에 대한 또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곡물뿐 아니라 육류 또 식자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이러한 또 재고들 가치도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쌓아둔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럼 판매할 때 나 분명히 100원 주고 샀는데 판매할 때 300원 주고 팔아요. 얼마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가 상승에 따른 보유 자산의 가치에 또 재고가 또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또 매출의 증가가 실적에 또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추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또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장 한마디로 이제 세계 식량의 가격이 워낙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료, 뭐 이런 곡물 관련주를 오늘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죠? 그렇죠. 그 네.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곡물 관련주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주다 보니 이제 철강을 이어서 수급의 확산이 이쪽으로 좀 퍼질 것 같다. 온기가 이쪽으로 좀 갈 것 같다 해서 이 종목을 이러한 섹터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떠한 이슈는 사실상 필요치 않아요.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는 것은 워낙에 뭐랄까요? 너무 많고요. 너무 어렵고요.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탑부터 뭐 대한제당 오늘 한탑이 상승세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가장 많이 시세를 줬거든요. 뭐 미래생명자원, 사조, 동아원, 팜스코 같은 종목들 다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모두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경기 민감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클릭이 안 돼요. 손가락이 잘 안 나가거든요. 왜요? 근데 가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왔다? 또 갈 수 있는 여력을 어디 쪽에서 보신 거예요? 아무래도 네. 뭐 워낙 철강도 제가 1월달, 2월달에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처럼 약간씩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 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섰다 네.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워낙 뭐 내년 올 하반기 2분기에도 가격 오를 것 같죠. 하반기에도 충분히 가격이 급격하게 좀 다운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이러한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회사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면 당연히 주가도 그에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또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상승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순환하면서 섹터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도 나올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네. 주 섹터 공략을 바로 곡물 관련 섹터로 좀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사료 그런 곡물, 사료, 비료. 사료, 비료 이런 관련주를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요.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 법입니다. 최고의 인기 전문가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셨던 섹터와 종목들 10가지 전부 다 시세를 줬습니다. 급등한 이러한 모습을 봤었을 때 분명히 또 이쪽에서 시세를 줄 수 있게 좋은 종목 제시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TV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좋은 섹터에 가장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인지 오늘 정확하게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 철강 쪽에 일단 시세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일단 철강을 조금 넘어가 볼게요. 철강은 이 정도 일단 수익률 자랑했으면 됐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제 조금 오늘 또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또 있어요.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이 민감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철강 쪽에서 사실 언급했던 종목들 전부 다 시세를 줬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히 칭찬해줄 부분이에요. 유가도 그랬고 뭐 컨텐츠도 그랬고 어린이날 맞춰서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 상한가를 다 쳤고 상한가를 안 간 종목들이 없어요. 사실 관심 종목에 주셨던 종목들 중에 만약에 진짜 이 사료주 쪽에서 상한가가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는 전부 다 혼자 다 해 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쪽에 관련해서 기대까지 한번 해보면서 네. 지금까지의 민감주와 또 이제 최근에 내수주까지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도 전부 다 이제 괜찮거든요. 네. 실적 시즌에 맞게 내수주, 의류주 쪽까지 전반적으로 시세를 주고 있고 오늘도 두나무 관련주들, 그 HMM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은 이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다 포함해서 어떤 섹터가 가장 짱이다라고 보세요? 뭐 현재까지요? 아니면 네, 현재까지 뭐 앞으로 가요? 조선, 뭐 해운, 뭐 철강. 당연히 철강이죠. 아무래도 조선은 앞으로도 시세를 더 줄 조선은 거다라고 조선업만 보세요. 하지만 철강은 조선, 건설, 뭐 자동차 네.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상승은 이러한 철강 업체는 다 어느 산업에 그냥 모든 산업에 다 기초 소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산업군의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철강 이 원자재 이 소재 무조건이죠.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전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두 번째 섹터 뭐 한두 달 만에 다시 섹터 공략으로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철강이 제가 베스트다. 네, 이렇게.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정지 전문가님이 일단 철강에 관련해서 수익률 전반적으로 보면 경남스틸, 동국제강, 문배철강 그리고 이 아랫단에 보면 DSR 제강, 뭐 화인베스틸, 철강 10종목이 전부 다 시세를 줬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10종목을 다 이제 수익을 봤다라고 친다면 8종목 정도는 매도하고 차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2종목 정도만 남겨두고 전부 다 매도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남겨둘 종목 2종목은 뭘까요? 10종목 시세를 다 줬으면. 갑자기 종목명을 이렇게 언급을 하라고 강압을 아니 하시는 것 지금 같은데. 시세에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순환배로 네. 강세를 줬으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10종목이 다 시세를 줬다고 치면 네. 이제 8종목은 시세를 이제 차익을 해야 되고 2종목 정도는 남겨뒀다가 이 종목 더 올라갈 것 같다는 2종목 정도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2종목이 뭘까 싶은 거죠.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10종목 중에 2종목만 한번 꼽아보세요, 전문가님. 뭐 갑자기 이렇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네. 사라고 집 팔고 사라고 해도 안 샀던 이 아나운서님께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더 안 팔고 가져갈 종목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그렇죠. 예, 저는 저 KG 동부제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서 예, 뭐 부국도 굉장히 좀 추세가 너무 좋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상승할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인베스틸, 부국 철강 같이 이제 중소형 단에서 내가 굳이 10종목 시세를 다 줬다면 굳이 조금 남겨뒀다가 조금 더 시세가 날 것 같다 하는 종목 2종목을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종목들 이외에도 전반적인 종목의 힌트는 계속적으로 우리 정진 전문가님이 주고 있습니다. 한다면 하시는 분이고요. 제대로 수익을 줄 거면 정말 엄청난 극대화를 시켜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시장에 내 계좌가 낭떠러지를 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하셨고요. TV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주말에 딱 자료집까지 확
나가고 있습니다. 이 5종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주 또 못 오세요. 방송 끝나면 바로 보안 코드 걸어두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최고의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시장 꼭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제 철강에 관련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일단 한 섹터씩 이렇게 다 풀어 가봐야 돼요.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시니까 오셨을 때 다 뽑아야 됩니다. 죄송해요. 전문가님 어쩔 수 없어요. 네. 워낙에 수익이 잘 나오시기 때문에 수익률표 일단 보면 그 사료 관련주에 조금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 이제 OTT 이 관련주들도 저는 좀 눈에 보여요. 이 OTT 관련주들도 이제 디즈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뭐 내일 우리가 또 한국에 런칭을 할 수도 있고 뭐 상반기에 런칭을 한다고 해도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캐리소프트부터 뭐 손오공 뭐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시세를 다 워낙에 잘 줬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쪽이기도 하더라고요. OTT 서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이요. 네, 분명히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대가 끝나지 않았다,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이 제작하는 관련주들,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는 관련주들 지금 뭐 5월 들어서 4월 마지막 주부터는 거의 좀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쉬어간다라는 모습을 느낌을 받을 뿐이지 이러한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그다음에 뭐 아이치나 중국 업체죠. 이러한 OTT 경쟁들이 계속적으로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경기 뭐 코로나가 백신이 본격화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겠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어쨌든 지금 극장 가는 것 자체로서도 다소 부담스럽고 아직은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 뭐 확진자가 뭐 500명 이상 나오다 보니까 아직 5인 이상이 안 풀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측면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OTT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2나라 정도는 마스크 풀고 다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 극장에 가서 하나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 뭐 일정 금액으로서 여러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 대형 OTT 플랫폼을 가지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살려고 애걸복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한 실적도 개선될 수밖에 없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재료는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으나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상한가 수익을 보여주셨던 이런 OTT 쪽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TV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또 무료 방송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이제 가장 본 게임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특징이 그거예요. 수익이 날 때 굉장히 무겁게 뭐랄까 좀 엉덩이가 좀 무겁게 할 수 있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늘 그러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 쇼티지가 주고 있어요. 이 밥상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뭐 옥수수, 밀. 그래서 관련주로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관련주를 준비를 안 했잖아요 원래부터. 네. 근데 자꾸 뭘 준비했다고 물어보시는 내리는 거죠. 스치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뭐 비단 그냥 섹터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네, 곡물 오늘 관련주가 어째서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어째서 오늘 그렇게 보따리를 안 푸실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쩐지 이상하게 보따리를 많이 안 푸시네요. 너무 수익을 많이 주셔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네. 수익을 좀 많이 챙겨 드릴 수 있게끔 그럴수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 또 아나운서님도 안 샀다 그러고 또 우리 감독님들도 안 샀다고 하니까 많이 주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수록 승부욕이 네. 막 불타오릅니다. 아, 저는 기어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다음 그런가요? 주에도 못 빼니까요. 네. 사료 관련주로 그냥 섹터만 생각을 해오셨을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이 사료에 관련주에서 딱딱딱 어떤 종목들이 분명히 생각이 날 텐데 보따리를 안 풀고 계세요. 오늘 시세를 좀 줬던 종목들 내에서도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관심 종목으로서는 네. 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종목만 볼게요. 네, 많이 있는데 관심 네. 종목 지금 딱 떠오르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선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선진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를 보시면 좀 배합사료, 뭐 축산물을 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50% 정도 자체가 지금 배합사료 부분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료 관련으로 해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뭐 시설 자체도 굉장히 캐파 자체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고 혹은 또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생산하는 족족 팔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아무래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육가공 부분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육가공 부분도 지금 버거킹, 뭐 에버랜드, 네. CJ 뭐 시푸드, CJ 제일제당 이런 데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자재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이 회사 원재료를 납품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충분히 실적도 커질 수가 있고요.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충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심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께 지금 시청자 알죠. 여러분들께 지금 사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요. 늘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이라는 종목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겸손한 이 수익권에 보고 있는 이런 또 사료, 비료 관련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셔야만이 사실 방송 끝나면 바로 저희가 보안 코드 딱 걸어두기 때문에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자료집 저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야만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3분 남았는데 저희 800명 들어오시면 오늘 또 다른 거 또 주시나요, 전문가님? 자료집을 원래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자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제재를 받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집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800명이 정말 이렇게 카톡 이게 노란톡 메신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시청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나도 그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800명이 되는 순간 바로 주말 사이에 이 자료집을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 싹 요약을 하고 관심 종목 또한 5개의 종목을 이렇게 네. 압축을 해서 그나마 좀 상승세가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료집을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네. 예,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많이 참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800명은 너무했어요. 지금 2분 남았는데 700명으로 하시죠. 그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700명으로 하겠습니다. 700명 들어오시면 자료집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800명은 너무했어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세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까지 이 자료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우리 정진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캐치를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네. 그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많이들 요구를 하세요. 네. 솔직히 많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관심 종목들 위주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노란톡 메신저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은 투자 판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정도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관심 갖는 종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집은 700명은 지금 뭐 넘으실 것 같은데 네. 800명으로 해야 뭐 공략 같은 게 딱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약속을 해야죠. 그러면 800명은 9시까지. 너무 심합니다. 그럼 9시까지 해서 방송이 끝나는데 9시까지요?
예, 아무튼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자료집까지 주세요. 다음 주에 또 못 오시잖아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약속 이 자리에서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집을 네. 주말 사이에 700명이 넘는다 싶으면 제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꺼내야 네, 됩니다. 뭐 답은 정해져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알겠습니다. 자료집까지 받고 또 다음 주 시장이 이겨서요. 우리 정치 전문가님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